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누군가는 불안해합니다. 갑작스레 침묵했을 때 누군가는 분노하기 시작하죠. 왜일까요?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 두렵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흐름이 끊기고 예측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조종할 수 없습니다. 이제껏 당연하게 여겼던 통제권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그들은 당신의 침묵 속에서 스스로의 불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불안의 정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척하지만 실상은 당신의 감정을 갉아먹는 감정의 기생충, 늘 당신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조종하려는 가면 속의 조종자, 함께 걷는 척하지만 결국 당신이 무너지면 등을 돌릴 위장된 동맹자. 이들은 침묵 속에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조금씩, 아주 천천히 스스로의 정신을 잠식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외부의 사건으로 상처받지 않는다. 상처는 언제나 우리가 누구를 곁에 두느냐로부터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삶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맺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고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리를 끊어낼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6가지 유형의 사람들. 이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선택권을 흐릿하게 만들며 결국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끝나기 전까지 당신의 머릿속에 어떤 한 얼굴이 계속 떠오른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정신 에너지에 깊이 발을 들여놓은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당신을 파괴하는 6가지 위험한 인간 유형, 그들의 민낯을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의존을 가장한 지배자,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에게 너무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있고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죠.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내가 떠나면 나는 무너질 거야. 이 말들이 처음엔 당신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딘가 보호받고 있는 듯한 느낌,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나를 필요로 한다는 감정은 당신에게 이미 있는 존재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는 이상하게 무겁고 숨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그 요청에는 은근한 압박과 의무감이 섞여 있습니다. 당신이 거절하려는 순간 그들은 실망한 얼굴로 말합니다. 넌 너무 차가워졌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그리고 그 말 한마디는 당신 안에 작은 죄책감의 씨앗을 심습니다. 칼 융은 이런 유형을 페르소나 뒤에 숨겨진 그림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얼굴의 구원자처럼 보입니다. 항상 도와주고 항상 곁에 있어 주겠다는 그들. 하지만 그 친절한 얼굴 뒤에는 당신의 자율성과 감정적 독립성을 서서히 지워버리려는 지배욕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 당신을 홀로 서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당신이 자립하는 순간 통제할 수 없게 될까봐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연기합니다.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고 당신을 자신의 해결책처럼 소비하죠. 당신이 하루만 연락을 늦게 해도 그들은 감정적으로 동요한 채 당신을 압박합니다. 요즘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 나는 진심인데 넌 아니구나.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점점 자유를 잃고
그들의 감정에 책임져야 한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그들의 삶을 짊어진 채 자신의 삶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관계는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을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두는 사슬입니다. 가면을 쓴 구세주는 당신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그 틈으로 파고들어 당신의 선택권과 감정, 에너지를 조용히 장악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릴 차례입니다. 당신 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감정을 책임지느라 자기 감정을 밀어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는 단순한 유대가 아니라 당신을 서서히 지배하는 심리적 포위망일 수 있습니다. 말없이 당신을 움직이는 사람, 이 유형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당신을 대놓고 공격하지도 않죠. 그들은 말없이 조종합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배려 깊어 보이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교묘한 심리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난 괜찮아. 내가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그냥 참고 있을게. 언뜻 들으면 아무렇지 않은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 말의 숨은 뜻은 분명합니다. 지금 너는 나를 실망시키고 있어. 넌 나에게 충분하지 않아. 그 말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의 침을 꽂습니다. 조용한 조종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도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이 먼저 미안해지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죠. 한 번의 부탁을 거절했을 뿐인데 당신은 스스로를 자책하고 어느새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칼 융은 이러한 유형을 심리적 투사에 능한 그림자형 인격이라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 분노, 실망을 직접 드러내는 대신 타인의 마음속에 조용히 흘려보내고 그 감정을 상대방이 대신 느끼도록 유도하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관계에 지쳐 솔직한 불만을 표현하면 그들은 말합니다.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건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잖아. 그 순간 당신은 또다시 잘못된 사람으로 몰리게 됩니다. 조용한 조종자는 당신의 선함과 책임감을 정교하게 이용합니다. 작은 부탁에도 진심으로 응답하는 당신의 성향, 갈등을 피하려는 당신의 습관,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쉽게 꺼내는 당신의 배려심을 그들은 무기처럼 활용합니다. 결국 이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은 당신의 책임처럼 느껴집니다. 그들과의 대화 후엔 늘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고 무언가를 빼앗긴 듯한 감정만 남게 되죠. 그리고 슬프게도 그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조차 명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침묵은 마치 보이지 않는 줄로 당신을 조종하는 손과 같습니다. 그 줄이 너무도 부드럽게 조용히 당겨지기에 당신은 오히려 스스로 움직였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당신 곁에도 항상 괜찮다고 말하면서 당신을 점점 더 깊이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조용한 목소리 뒤에 숨은 통제의 손길을 이제는 알아차릴 때입니다. 은밀한 비교 중독자. 그들은 당신을 노골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말투와 미소로 다가옵니다. 너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더라. 넌 멋져. 다만 나는 그런 삶이 좀 피곤하더라고.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응원 같고 존중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고 나면 왠지 모르게 불편함이 마음에 남죠.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 말 안에는
당신을 아주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비교의 칼날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비난 대신 칭찬과 비교를 섞어 사용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축하해주는 듯하면서도 자신의 선택을 은근히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 결과 당신은 점점 자기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뭔가 과한가? 나는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하지? 저 사람처럼 좀 내려놓는 게 더 성숙한 걸까? 칼 융은 이들을 자기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자로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열등감과 좌절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타인의 성공을 은밀하게 평가절하함으로써 자기 자존감을 지키려는 사람들. 그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직접 질투를 드러내기에는 자신의 내면이 너무나 취약하죠. 그래서 그들은 비교를 당신 스스로 하게 만듭니다. 이 관계의 무서운 점은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은 언제나 부드럽고 태도도 온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칭찬을 받았는데 왜 기분이 무거울까? 지지받았는데 왜 자신감이 깎이는 걸까?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내면에 은밀히 경쟁심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특별히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더 성숙하고 덜 집착하고 더 여유로운 사람인 것처럼 프레임을 짭니다. 그리고 당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을수록 더욱 은근한 평가의 시선을 보내죠. 넌 정말 열심히 해.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합니다. 나는 너보다 덜 치열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들은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은밀한 경쟁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칭찬이라는 포장지로 당신의 자존감을 조용히 흔들어 놓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이 자꾸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사람 옆에만 서면 이상하게 작아진 느낌이 든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빛을 질투하는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통제받지 못한 감정을 던지는 사람. 이제 당신 곁에 있는 또 하나의 유형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들은 조용히 다가오지 않습니다. 또한 부드럽게 비교하지도 죄책감을 돌리지도 않죠. 대신 감정을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폭발하듯이 예고 없이 마치 당신이 모든 원인인 것처럼. 내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힘들었어.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건 다 너 때문이야. 그들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분노, 슬픔, 상처를 당신의 말, 당신의 행동 하나에 연결시킵니다. 당신은 처음엔 당황합니다. 그토록 작은 말 한마디에 이렇게 큰 반응이 돌아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조심하게 됩니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심지어는 숨소리까지도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계산하게 되죠. 그러나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적 인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며 통제력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이 유형은 감정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신이 통제되지 못한 감정을 상대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죠. 즉, 그들이 감정적으로 요동칠수록 당신은 더 많은 것을 감내하게 됩니다. 괜히 저 말을 꺼냈나? 이번에도 내가 상처 줬나? 조금만 참았으면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들은 때로 울고, 때로 분노하고, 때로 냉랭하게 당신을 무시하며 감정의 널뛰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널뛰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당신이 있다는 듯 행동하죠. 이 관계의 문제는
처음엔 당신이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감정의 무게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에게 옮겨집니다. 그들은 해소되고 당신은 지치고 조심스러워지고 침묵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감정 폭탄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검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감정적 감옥입니다. 이들의 감정 폭발은 당신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을 다루지 못한 대가를 당신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혹시 당신 곁에도 늘 당신 탓을 하며 감정의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감정의 무게를 지고 서서히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유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하지만 당신의 내면을 서서히 갉아먹는 또 다른 그림자. 그들은 때론 친구처럼, 때론 조언자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비판이라는 독이 숨겨져 있습니다. 분석을 가장한 통제자, 관계에서 가장 교묘한 통제는 때로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이들은 늘 당신을 관찰하는 듯한 시선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하죠. 그건 내가 어릴 때 상처가 있어서 그래. 지금 그런 반응은 방어 기제일 거야. 넌 늘 감정에 휘둘리는 타입이야. 심리학 용어나 조언을 섞어 당신을 이해하려는 척하지만 그 본질은 당신을 통제 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칼 융은 이런 태도를 의식의 독선이라 경고했습니다. 이는 자신만이 옳다는 무의식적 믿음 아래 타인을 분석하고 분류함으로써 상대의 자율성과 진실을 무너뜨리는 지적 조종입니다. 그들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며 당신을 평가합니다. 그 평가가 언뜻 듣기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점점 고쳐져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점점 분석과 진단으로 흘러가고 감정은 배제되며 그들의 논리 속에서 당신은 자꾸만 작아집니다. 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심리 분석으로 흘러갑니다. 당신의 행동이나 말투를 그들 기준으로 진단하려 합니다.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논리적 설명을 강요하고 그 속에서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깁니다. 당신은 자꾸만 자신이 문제인 것 같고 스스로를 고쳐야만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들이 당신을 변화시키려는 이유가 당신의 성장이 아닌 자신의 통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유형은 특히 지적이고 공감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빠지게 되는 함정입니다. 도움이라는 착각 속에서 당신의 정체성은 서서히 그들의 기준에 종속되어 가죠. 공감하는 척, 중심은 자기인 사람, 감정의 폭탄을 견디며 조심조심 살아가던 당신에게 이번에는 또 다른 얼굴이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따뜻해 보입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금세 눈썹을 찌푸리고 말하죠. 에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힘들겠지만 나는 진짜 매일 죽고 싶은 심정이야. 이 말은 얼핏 공감처럼 보입니다. 마치 당신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듯 보이지만 대화는 빠르게 중심을 잃고 그들로 이동합니다. 주인공이 바뀐 거죠. 당신의 고통은 그들의 고통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이 되어버립니다. 이 유형은 늘 피해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항상 더 힘든 사람, 더 아픈 사람, 더 외로운 사람은 자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위로받기 위해 말을 꺼냈지만 돌아오는 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야 하는 상황. 이 관계 속에서 당신의 고통은 차츰 무시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기운 내보려는 말 한마디조차 그건 너가 아직 모르는 거야 라고 일축당합니다. 조언을 구하면 그들은 말합니다. 나도 몰라. 나도 너무 힘들어서 말이야. 칼 융은 이런 이들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침묵 속에서 상대의 고통을 감싸는 것이지 자신의 고통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형은 공감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관심과 위치를 뺏어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항상 자신이 더 아픈 존재가 되어야만 관계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당신이 위로받아야 할 때 오히려 상대를 위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늘 그렇게 중심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관계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조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또 이 사람의 힘든 얘기 들어줘야 하니까 이 얘기를 꺼냈다가 나보다 더 힘든 얘기만 들을 테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버리기 때문이죠. 결국 이들은 말없이 당신의 감정을 빼앗아가고 당신의 말할 권리마저 침묵하게 만듭니다. 이 관계를 마주하는 순간 당신은 물어야 합니다. 내 이야기는 왜 항상 뒷순위로 밀릴까?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조용히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유형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그들은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정신 에너지를 서서히 고갈시키는 존재들, 가장 교묘하게, 가장 오래도록 곁에 머무는 자들, 그리고 그 정체는 어쩌면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인간 유형은 모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구세주의 얼굴로, 누군가는 조용한 조종자로, 또는 경쟁자로, 피해자로, 감정의 폭탄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정신적, 정서적 에너지를 조용히 갉아먹는다는 것. 처음엔 도와주는 사람 같았고 공감하는 친구 같았으며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자꾸 미안해지고 조심스러워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들이 당신을 망가뜨리려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또한 자신의 그림자에 먹혀 살아갑니다. 내면의 결핍과 불안을 마주하지 못한 채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 구멍을 메우려는 것이죠. 칼 융은 이런 이들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되지 않은 그림자는 그것이 타인에게 투사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채 당신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완성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점점 자신이 아닌 사람이 되어갑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어떤 인간관계에서 묘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결코 사소한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오히려 나쁜 사람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반복하지 마세요. 진짜 변화는 상처를 입고 난 다음이 아니라 불편함이 느껴지는 순간에 행동할 때 시작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개성화란 남이 만들어준 나로부터 떠나는 여정이다. 당신을 조용히, 천천히 무너뜨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없이 물러나도 괜찮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오해하는 건 당신의 진실이 아니라
그들 내면의 그림자가 만든 해석일 뿐입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의 편에 서야 할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진짜 나로 살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